안녕하세요. 행복합시다. 시즌 1 저희 27번째 테마 실적주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인사할 때는요 항상 뭐를 생각했냐면 자 한번 보세요. 뽑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 제일 먼저 역관주의가 나오죠. 역관주의는 뭐예요? 관직을 사랑한다. 어디에 대한 충성도에 따라서 임용한다? 정당에 대한 충성도다 라고 보시면 돼요. 역관주의는 정당에 대한 충성도, 정당에 대한 충성도. 그럼 뭐가 높아요? 기본적으로 대응성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그러다가 81년도에 가필드가 이 역관에 대한 우리 불만으로 암살 당합니다. 그래서 오 마이 갓! 필드에서 가필드가 총을 죽죠. 그래서 정책이 쫙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다 싶어서 1883년에 펜들턴이 법을 통과시킵니다. 그게 펜들턴법이죠. 미국의 상원의원인 펜들턴이 법을 통과시켜요. 그 펜들턴법의 내용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개인의 자격, 능력, 성적으로 뽑는 거예요. 능력, 성적으로.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가 좋을까요? 전문성이 기가 막힙니다. 전문성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 정당에 대한 충성도가 너무 문제점이 생기니까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는 거예요. 정치적 중립.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익지출의 공평한 기회를 강조한다. 이게 바로 펜들턴법입니다. 이렇게 뽑는 방식이 뭐다? 실적주의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적주의. 아시겠습니까? 실적주의. 그런데 이렇게 쭉 뽑다 보니까 우리 1973년, 79년 1, 2차 5일 시작이 틀리면서 정부 실패가 나타나요. 이런 큰 혼란을 막 극복하려면 대통령의 의도를 잘하는 사람을 팍팍 꽂아내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적주의와 역관주의를 섞는 어떤 인사행정? 적극적 인사행정을 합니다. 적극적 인사행정. 적극적 인사입니다. 그리고 뭐가 문제가 되냐면 우리 시험만 치고 뽑으니까 기본적으로 뭐가 안 되냐면 약자들이 공무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적주의에 대한 반발로 뭐가 나오냐면 대표 관료제가 됩니다. 대표 관료제. 대표 관료제. 뒤에서 한번 할 건데. 그래서 대표 관료제는 기본적으로 할당제로 뽑는 거죠. 그래서 뭐가 좋냐면 형평성이 굉장히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역관주의, 실적주의, 대표 관료제, 적극인사까지 요 개념을 딱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적주의 뽑는 방식으로 우리 뒤에서 배울 건데 계급제와 사람 중심으로 분류할 것이냐 아니면 직무 중심으로 분류할 것이냐에 따라서 계급제, 그 다음에 직위분류제, 그 다음에 우리 뒤에서 바로 배울 우리 폐쇄형, 개방형, 그 다음에 일반 행정가, 그 다음에 전문 행정가, 직업공무원제, 그 다음에 조분 및 실적주의 여기까지 쫙 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아시겠습니까? 요거 내용은 뒤에서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역관, 펜들턴법, 실적주의, 적극적 인사, 대표 관료제 요 내용을 머릿속에 탁 집어넣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가볼게요. 확대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갑니다. 실적주의가 뭐라고요? 개인의 능력, 자격, 성적으로 기준으로 뽑는다. 그러면 뭐가 기가 막히다? 이렇게 하면 전문성이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역관주의의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죠. 그래서 정당에 대한 예속을 탈피한다.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 전환한다. 그리고 공직임용의 기회 균등입니다.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고 나중에 특히 역관보다는 훨씬 신분 보장이 되잖아요. 역관주의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바뀌면 다 물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시험 치고 되니까 그러지 않으셔도 진짜 그래서 신분 보장이 잘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미국에서는 펜들턴법, 영국에서는 취밀연령. 그래서 취밀연령이 먼저 시작됐습니다. 취밀연령이 1차가 1855년, 2차가 1877년이죠. 근데 우리 펜들턴법은 1883년이잖아요. 그래서 영국의 취밀연령이 펜들턴보다 먼저 나온 거다. 이것도 옛날에 한번 시험 문제 나온 선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취밀연령이 먼저다. 그래서 펜들턴법이 1883 머릿속에 탁 넣으시면 우리 취밀연령이 먼저다라고 보시면 돼요. 영국에서는 취밀연령, 직업공무원제 바탕, 인사위원회 사람 중심이고 펜들턴은 기본적으로 뽑은 능력 중심, 인사위원회 직무 중심.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는 계급제로 간 거고 우리 쉽게 말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직무 중심이니까 직위분류제로 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려움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1차, 2차 취밀연령 중에 뭐 정실제, 실적제, 인사위원회 설치, 공채 2차에서 주로 시험 보는 거죠. 계급별 실시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펜들턴법 보세요. 시험 치고 뽑으니까 초당파성의 독립기관으로 중앙인사위원회인 연방인사위원회를 설치했다. 그리고 시험 봤다. 그 다음에 신분 보장된다. 역관주의보다 정치적 중립이다. 근데 이게 좀 특이한 게 제대 군인에 대한 특혜는 인정해 준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사회는 군인에 대한 인정을 굉장히 해줍니다. 전쟁으로 군인의 희생으로 발전됐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시험 치고 뽑는데도 제대 군인에 대한 특혜는 인정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실적주의에 한번 보세요. 내용 그대로 보시면 돼요. 공직 진출의 기회 보장, 그 다음에 우리 개인의 자격 능력 성적을 보니까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 공정성 확보, 신분 보장, 직업 공무원제로 발전, 부패가 역관주의보다는 감소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역관주의에서 대응성이 제일 좋았죠. 여러분 시험 치고 공무원 되면 나중에 정년 보장 좀 잘 되고 하면 대응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응성은 약화된다. 그리고 소외 집단한테 분리되니까 나중에 대표 관리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의 요금에 둔감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문제 때문에 나중에 적극적 인사로 가는 거죠. 적극적 인사, 카터 이렇게. 그러니까 연방인사위원회를 두 가지로 나눠버렸고, 오케이. 그다음에 고공단을 제도화했다. 요건 또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주의 요 내용 머릿속에 딱 아시고 바로 한번 1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주의의 주요 구성 요소로 보기 어려운 것은요. 자, 개인의 공직 취임의 기회균등 맞습니다. 펜들터법 딩동댕동. 이 공무원 인적 구성이 다양한 이건 틀렸죠. 이거는 대표 관료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표 관료제. 우리 시험 치고 공무원 되니까 약자들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인구가 10,000명 중에 만약에 1,000명이 우리 장애인분이다. 그러면 공무원 1,000명 중에 100명을 어떻게 뽑는다? 장애인으로 뽑는다. 그럼 이 사람들이 목소리를 낼 것이다. 그래서 다양하게 인적 구성이 된다. 약자들로 대표 관료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신분 보장 및 정치적 중립. 요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실적주의죠. 그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관주의에 비해서 정치적 중립을 강조했다. 공직침해 기회 균등이다. 실적에 의한 임용이다. 개인의 자격, 능력, 성적이다. 그래서 정답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어려움 없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부터 가볼게요. 실적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요. 자, 실적주의 도입은 중앙인사기관의 권한과 기능을 분산시키는 결과 논 역관주의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우리 관료를 임명해 주면 됐잖아요. 대통령이. 그런데 이제 시험 치고 뽑으니까 중앙인사기관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중앙인사기관의 권한과 기능이 집중된다. 그래서 집중된다. 그래서 연방인사위원회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연방인사위원회를 만들었다. 인사위원회. 이렇게 딱 보시면 되고요. 사회적 약자의 공직 진출을 제약할 수 있다는 점은 실적주의 한계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 관료제가 나온 거고요. 그래서 뭐가 나왔다? 나중에 대표 관료제의 출현 보시면 돼요. 대표 관료제의 출현. 그 다음에 봅니다. 미국의 실적주의는 펜들턴법이 통과됨으로써 연방정부에 적용된다. 딩동댕동. 영국은 취미를령, 미국은 펜들턴법 되겠습니다. 실적주의에서 공무원은 자의적인 제재로부터 적법 절차에 의해 구제받는 권리를 보장받는다. 맞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 역관주의는 야, 너 나가라 하면 나가는 거예요. 자의적 제재인데 이제는 이제 시험 치고 공무원 되니까 적법 절차에서 구제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OX로 한 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적주의는요. 역관주의 폐해와 급격한 경제 발전으로 행정기능이 양적으로 확대되고 질적으로 복잡해짐에 따라 공무원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의 필요성해지면서 정당성이 강화되었다. OX O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역관주의 문제점 맞죠? 근데 역관주의 할 때는 바보도 관료가 될 수 있다. 행정이 단순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제 점점점 시민혁명, 산업혁명 거치고 굉장히 경제가 발전해지고 그 다음에 행정이 복잡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똑똑한 애 뽑아야죠. 그래서 공무원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 전문성이 필요해지면서 시험 치고 뽑는 겁니다. 딩동댕동 되겠습니다. 자, 2번 두 번째 가겠습니다. 실적주의는 미국에서 펜들턴법의 제정으로 공개 경쟁 채용 시험을 도입하고 연방인사위원회가 설치되었다. O예요? X예요? O 되겠습니다. 자, 봐요. 펜들턴법, 미국은 펜들턴법, 오케이. 맞죠? 그 다음에 공개 경쟁 채용 시험, 오케이. 그래서 시험 주관하는 연방인사위원회가 설치되었다. 딩동댕동 맞습니다. 자, 세 번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주의는 국민에 대한 관료의 대응성을 높인다. O, X. X 되겠습니다. 여러분, 대응성은 역관주의가 높죠. 역관주의가 대응성이 높고 우리 실적주의는 전문성이에요. 전문성. 그래서 X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거 잘 나와요.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여기서 키워드로 한 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필드 대통령이 암살당한 사건은 미국에서 뭐의 도입의 배경이 되었다.
되었다. 여러분, 카필 대통령이 1881년 역관주의에 불만을 품은 사람한테 암살당했죠. 그래서 정책의 창이 쫙 열리고 펜들턴법이 탁 통과되면서 뭐가 도입됐다? 실적주의가 도입의 배경이 되었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역관주의는 입법부가 선호하는 제도예요. 왜냐하면 정당에 대한 충성도니까. 정권 잡으면 자기가 마음대로 꽂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점이 많은데도 잘 통과를 안 시켰단 말이죠. 실적주의를. 그전에도 하원 의원도 이제 여러분 우리 계속 이렇게 시험 치자고 뽑자고 법안 냈는데 통과가 안 된 거예요. 근데 가필드가 딱 암살당하면서 창이 착 열리면서 바로 통과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실적주의 도입의 배경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개인의 능력이나 자격, 적성에 기초한 실적을 임용 기준으로 삼는 인사행정 제도로 행정의 전문화에 기여했다. 뭐요? 이게 바로 실적주의 되겠습니다. 이게 실적주의에 대한 정의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능력, 자격, 적성을 기준으로 실적을 임용 기준으로 삼는다. 전문성이 강화된다. 라고 보는 게 실적주의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갑니다. 무슨 법에는 공무원의 공개 경쟁 채용심과 제대군연 임용 시 특혜 그리고 행정부터 독립된 중앙 인사기관의 설치를 규정한다. 미국의 상원 의원인 펜들턴이 법을 통과시켰죠. 펜들턴법 되겠습니다. 머릿속에 딱 넣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역관, 실적, 적극적 인사, 대표적으로 이제 여기서 보통 한 문제는 반드시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부분을 머릿속에 꼭 넣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고생하셨고요. 내일은 요거 해볼게요. 여기 대표 관리제 요걸 한번 해볼 테니까 이 대표 관리제 은근히 굉장히 잘 놉니다. 한번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고생하셨고요. 내일 대표 관리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